분할 매매로 보는 토지 양도세 아끼는 법이 이번 주제입니다. 동일 지번의 토지를 동일 매수자에게 연도를 달리하여 지분 매매한 것은 하나의 거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토지 양도세 아끼는 법 중에 두 해에 걸쳐서 나누어 팔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들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이에 반하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소송건은 8년 자경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토지 매매 이야기인데요. 일반 토지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양도세 과세율이 구간별로 다루다 보니 연말에 지분을 나누어서 반을 먼저 팔고 나머지 반을 다음에 팔면 양도가액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요. 이런 감면을 받으려면 조건들을 잘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주장하는 바가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매매건은 연도를 달리하여 매매하였다는 기본적인 입장도 증명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항상 서류로 정확히 남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혹시 소송을 하더라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말로 하는 주장은 판사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요즘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 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증거 수집이나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미리 계획을 하고 항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류들을 챙겨 놓아야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구인 토지주는 양도세 감면 1억 원을 더 받기 위해 쟁점 토지를 2년에 걸쳐서 매도한 것으로 세금을 신고하였습니다. 8년 자경인 경우 1년 양도세 감면 최고액이 1억 원이고 5년까지는 2억입니다. 매매한 당해 1억 원을 감면받고 또 1억 원을 감면받으려면 다음 해부터나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면 감면세액 1억 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일종의 편법을 썼는데 과세관청에서는 감면받은 1억 원에 7천만 원 정도를 합하여 1억 7천만 원 정도를 청구하였습니다. 7천만 원이 더 늘어난 결과입니다. 2021년 6월 15일에 매도했는데요. 2021년 12월 8일에 경정고지하였으니 기간이 길지 않아서 가산세로 7천만 원이나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7천만 원이 더 늘어난 이유는 판매 금액이 합쳐지다 보니 과표 구간이 상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누진 공제가 나오는데요. 해를 달리하여 양도세를 내게 되면 6,540만 원의 누진 공제액이 발생하는데 두 건을 같은 해에 합산하면 이런 누진 공제세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소송 물건도 누진 공제액 6,540만 원에 약간의 가상금 5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보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단순히 1억 원이 아닌 것입니다. 1억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추가적으로 6,540만 원의 감면 혜택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1억 6,540만 원의 엄청난 세금 차이입니다. 총 매매대금 23억 3,300만 원의 거래에서 국가에 납부한 세금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세금을 납부한 후 손에 쥐는 금액은 15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익금에서 추가로 10%를 세금으로 내느냐 안 내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청구인 토지주는 두 번째 판 가격은 가격을 25% 올려 팔았기 때문에 다른 거래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의 다른 계약이지만 금액을 한 번에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만약 금액을 달리 받았다면 청구인의 승소 확률은 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청 세무사의 의견을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주가 2020년 5월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었고 지분 2분의 1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를 협의계약서상 기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는 맞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주가 처음 매매한 시기는 2020년 12월이니 2020년 5월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매매할 때 위치를 표시해야 할 의무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농지법이 강화된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분의 위치 표시도 하라고 하는데요. 좀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엄청난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입니다. 공유물 위치를 지정해서 위치를 분할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분할해서 안 좋은 위치를 갖게 되면 그 땅의 가치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땅 가치가 반 이상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처분청은 2020년에 소유권 이전한 양도 대금을 2021년 5월 11일에 받은 점을 하나의 거래로 보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세무서는 보상금 청구서에 1차와 2차에 대한 금액이 나뉘어 있지 않아서 청구인 토지주의 주장이 맞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고, 동일한 필지의 쟁점 토지를 따로 매매할 이유가 없어서 해당 두 개의 매매 물건을 별개의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합니다.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가 동일인에게 다시 파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 한꺼번에 판 것으로 간주하여 두 거래를 합산하여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합산을 피하려면 당연히 연도가 달라야 하며 매수자가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잔머리 쓰는 것을 쉽지 않게 만들어 놓은 법이네요. 세무서 직원들과 세금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면 세금을 거두려는 의지가 엄청난 것을 보고 놀랍니다. 정당하게 거두려고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때로는 일반인들이 법을 잘 모르는 경우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무서에 유리한 법령만을 제시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인들은 세금을 너무 쉽게 내는 것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세금을 잘 내야 하겠지만 정당하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많고 세무서에서는 알고도 돌려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들도 세무서 직원만큼 세금에 대해서 전투적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절세도 가능하고 쓸데없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우선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봅니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가세액, 주민세죠. 부가세액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 추가로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약간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매도시를 생각하면 거의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세의 부가세액은 매입 금액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상에 나타난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모가 땅을 사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법에 의해 등기 이전한 경우 등기 접수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토지 양도세 아끼는 방법으로는 나누어 팔아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토지라는 것을 전제로 해를 달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6,540만원 가까이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8년 자경에 해당하는 농지 매매일 경우 추가로 1억 원을 더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